아예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국어로 하고 있는 아예 한국어 팟캐스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5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한 주도 다들 잘 보냈나요?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좀 예전과 다른 제 요즘 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건 바로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한국어에 대해 요즘 얘기를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자성어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자성어라는 게 뭐냐면 한자들이에요. 이 한자 네 글자로 뜻이나 기혼, 상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자성어들은 옛 이야기, 역사, 그리고 고사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들이에요. 네 글자만 있어서 짧지만 의미가 깊고 한국어를 그냥 하는 것보다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똑똑해 보이기도 해요. 한국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일상에서 많이 썼기도 하고 뉴스 그리고 토론 이런 거에 더 많이 써요. 일상에서 쓰면 좀 똑똑하고 이 사람 유식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자성어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제가 사자성어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5가지를 살펴보면서 사자성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있었으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저에게 댓글로 이런 사자성어 또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자성어는 동문남답이에요. 동문남답. 그럼 제가 일단 이 네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남답의 동은 무슨 뜻이냐면 동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족. 이 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4가지 기본 방향이 있잖아요. 남쪽은 어떤 쪽이고 동쪽은 어떤 쪽이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북한이랑 남한. 그래서 북한의 북은 북쪽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남한의 남쪽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동문남답의 동도 그 동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족은 어떤 쪽인가요, 여러분? 몰라면 한번 찾아보고 잘 기억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글자 문은 무슨 뜻이냐면 묻다, 질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글자 남은 아까와 똑같이 남쪽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은 대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문남답은 동쪽을 물었는데 남쪽을 대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 사자성어이겠어요? 이거를 얘기하자면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했을 때 이 동문남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질문을 피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동족을 물었는데 질문을 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진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남쪽을 대답했을 때 이 사전소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예문들을 볼까요? 첫 번째 예문은 시험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게임 얘기만 하더라. 완전 동문남답이야. 그래서 이 글자에 보시면 시험 공부 어떻게 했냐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게임 얘기만 했어요. 라는 뜻이 진짜로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시험 공부 어떻게 했냐 라는 게 아주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질문을 피하려고 게임 얘기만 할 수도 있고 뭐 똑똑하지 않고 진짜 이 시험은 나도 공부 안 하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게임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동문남답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회의에서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만 돌아왔어. 동문남답 그 자체야. 이 말을 보시면 이 회의에서 질문했어요. 약간 발표 이런 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답만 돌아왔어. 엉뚱한 답만 다시 했다라는 뜻은 그 말이나 행동, 생각이 전혀 예상과 맞지 않고 뜬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저렇게 하는 게 좋냐 라는 거를 물었는데 그 사람이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선택이 더 좋은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동문서답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 친구한텐 고민 상담했는데 자기 얘기만 늘어놓은 동문남답이네. 이 말은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약간 지금 제가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아니면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걱정하고 힘들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제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인기적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친구가 자기한테 힘들 점이나 고민이 있어서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하는 게 자기가 몰라도 최선한 그런 조언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정성어는 동문남답이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사정성어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정성어는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 그럼 첫 번째 글자 우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어디 손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지금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동안 오른손을 흔들어 보세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럼 우는 오른쪽이고 두 번째 글자 왕은 가다예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좌예요. 좌는 우랑 반대예요. 우는 오른쪽이라면 좌는 무슨 쪽이겠어요? 왼쪽이에요. 왼쪽. 그리고 마지막 글자 왕은 또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다 라는 뜻이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다가 하면서 결정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 그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방향이 없을 때, 그리고 결정을 못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가 예문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첫 출근날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회사는 너무 크잖아요. 자기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방향이 몰라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을 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시험 문제를 보고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 다 썼다.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 경우란 얘기하자면은 항상 시험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시험 문제를 보고 한 문제에는 제가 이거인가 이거인가 라는 거를 항상 헷갈리고 곤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우왕좌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보고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 다 썼다. 그러니까 무슨 답인지 잘 모르겠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시간을 다 썼다.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을 다 썼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 진로를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친구들을 보면 걱정돼. 이 예문을 보시면은 아마도 자기가 뭐 할 건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진로라는 직업에 대해서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걱정하다는 것이, 아직까지 이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돈을 버냐 라는 거를 좀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이라는 사자성어를 얘기해봤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희일비예요. 일희일비. 자, 한 글자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일희일비의 일은 하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는 기쁨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글자 일은 또 하나,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비는 슬픔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희일비,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일희일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전에 이 희랑 비는 한자들이에요. 그리고 희는 기뻐하는 뜻을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비는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그래서 예능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두 팀이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이 지잖아요. 그럴 때 이 이기는 팀이 나올 때 그 화면에서 희라는 이 자막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는 팀워들의 얼굴이 나왔을 때는 비라는 자막을 넣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희는 기뻐하는 뜻이니까 이기는 팀이 기뻐하고 있고, 비는 슬프는 뜻이니까 지는 팀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표현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거를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희는 기뻐하는 거고 비는 슬퍼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고 싶은 것도
1이 2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행복하고 있지만 좀 1분이 지나다 슬퍼하게 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문이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예문은 시험 점수 하나로 하루 종일 1이 2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엄청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시험 결과가 나올 때 항상 1이 2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시험 결과가 점수가 잘 나왔을 때 너무 행복하고 이러는데 가족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뿌듯하면서 제 점수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만큼 기뻐하지 않다고 보일 때 그럴 때는 많이 슬퍼하기도 해요. 약간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만큼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모르겠어요. 무슨 감정인지. 확실한 거는 슬픈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험 점수가 나오면 항상 1이 2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좋은 소식 듣고 기뻐했는데 금방 실망도 하고 1이 2의 영속이야.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면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나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면 확실히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랑 헤어져야 되고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기쁘기도 하면서 약간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으면서 외로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2는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요. SNS 댓글 때문에 1이 2이 하지 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느껴본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SNS, 유튜브 이런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드백도 있잖아요. 편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나쁜 댓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댓글을 볼 때는 기뻐하는데 또 나쁜 댓글을 봤을 때 슬퍼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마라. 1이 2를 하지 마라. 라는 예문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세 번째 사자성어 1이 2비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요. 사필귀정이에요. 사필귀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글자 사는 일 아니면 사건. 일은 그 하나가 아니고 그 저희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일이나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필은 반드시, 필수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귀는 돌아가다 그리고 귀결하다, 귀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정은 발음 그리고 정의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인데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 예요. 그래서 약간 정의가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나 약간 사실이 항상 마지막에 밝혀지다 이러니까 나쁜 짓들을 하지마 이런 의미예요. 시간은 걸려도 정의는 결국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문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은 지금은 억울해도 사비귀정이니까 결국 진실을 밝혀질 거야. 약간 경찰 영화 아니면 드라마, 범죄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억울해도 사비귀정이니까 결국 진실을 밝혀질 거야. 자살하지 마 아니면 포기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문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사필 규정으로 언제가 벌을 받을 거야. 지금은 그 범인이 뭐 도망가고 경찰이 잡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별 규정이니까 언제가 사실이 밝혀질 거고 그 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사필 규정이니까 결국 잘 될 거야. 사실이나 정의가 항상 결국에는 나타나고 밝혀지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맞는 일만 했다면 결국에는 하늘이 나의 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필 규정, 사필 규정라는 뜻도 알아들었나요? 그럼 마지막 사전성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전성어는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어를 배웠을 때 다들 사용해가지고 이 사전성어라는 거를 알지 못한 시기에도 이 단어, 이 사전성어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이 일석이조의 일은 하나,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썩은 돌이에요. 돌. 제주도에 많이 볼 수 있는 돌이고요. 이는 이입니다. 그리고 조는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는 무슨 뜻이냐면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잡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2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 돌 하나에 새 2마리나 잡을 수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많이 얘기합니다. 한 행동으로 2가지 좋은 결과가 나올 때 많이 사용해요. 이거에도 3가지 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은 운동하면서 팟캐스트도 들으면 일석이조이야. 여러분들도 제 팟캐스트를 언제 많이 듣나요? 운동할 때 많이 듣나요? 아니면 산책할 때 많이 듣나요? 아니면 청소하면서 많이 듣나요? 그렇게 귀가 심심할 때 들을 수 있는 게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하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도 운동하니까 몸에도 좋고 그리고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언어 공부에도 좋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의 상식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예문은 친구 만나서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고 완전 일석이조이야.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물론 공부하는 친구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래서 외로움도 없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예문은요. 주말에 청소하면서 음악 듣기. 일석이조란 기분 좋다. 그러니까 뭐 청소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 동시에 청소도 하니까 방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일석이조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석이조까지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나요? 동문남답, 동족을 물었는데 남족을 대답하다. 그리고 우왕좌왕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결정을 못하다. 그리고 이리이비는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다. 그리고 4번째로는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일석이조.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잡는다. 한 번에 2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사전성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 사전성어 5가지를 소개해드린 팟캐스트였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사전성어를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고 좋아하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노래 한 곡을 추천하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요. 제로베이스원 그룹의 김지용 님의 1214 Degree Centigrade이에요. 그래서 1214 Degree Centigrade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로베이스원 그룹에 있는 맏형 김지용의 노래라서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약간 여인에 대해 얘기이긴 하지만 들어보시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 감정을 좀 마음을 좀 쉬어야 하고 위로가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다들 건강 잘 챙기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12월의 포도